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및 귀향이 임박했습니다. 빠르면 3월 24일 이번 주 목요일 날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동아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퇴원하는 방안을 병원 측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퇴원 시기는 빠르면 2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치과, 내과 등 대부분의 증상이 통원 치료가 가능한 수준까지 호전됐다. 이미 잡힌 진료 일정이 일단락되는 24일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힌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원하면 즉시 대구 달성군 육아읍 쌍계리 사저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난 곳은 대구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대구 삼덕동에서 태어나서 태어난 고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그리고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은 현재 경북 구미시, 과거에는 선산군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가 고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원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원 및 귀향을 앞두고 지난 18일 사저 앞에서는 TK 자유산악회와 민족중흥회가 주관한 박근혜 대통령 귀향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약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이 환영회 공동위원장으로는 정재호 민족중흥회장, 그리고 달성군 출신 국회의원인 이용택 전 의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돼서 인사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 그러니까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밝힌 인사말 내용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약간의 울림을 줬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옥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험한 고난 중에서도 사기가 판을 치는 시절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혁명이다라는 조지 오웰의 말을 인용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진실은 더디게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아는 것도 너무 더디고 우둔한 자신을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며 적지 않은 밤을 지새우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대통령님께서 쓰신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보고 저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태산처럼 밀려오는 사악한 자들의 파도에 밀리고 또 밀려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던 자신을 수없이 자책하며 내일을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마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변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그 당시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있으면서 뭔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한 가슴 아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총리 또 권한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황교안 총리가 할 수 있던 일은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당시 왜냐하면 이제 몇 년 지나서 그 탄핵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많은 부분이 밝혀졌고 그 당시에 몰랐던 국민들 중에도 그런 진실을 알게 된 국민도 늘어났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대한민국의 전언론이 미쳐 날뛰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는 게 거의 5%도 안 되는,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인물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주
매도와 비난과 모욕과 그런 대상으로 돼 있었고, 만약 그 당시 상황에서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뭔가 했다면 엄청난 역풍이 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일단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사태로 유고된 상황에서 국정을 어쨌든 책임져야 되는 다음 대선까지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 중에 황교안 대표의 당시 처신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 자체는 총리로서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운신하기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 당시 이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처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다면 지난 4.15 총선 당시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야당, 그 야당의 중심으로 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냈을 리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이 귀양 환영 행사를 하는데 황교안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초빙하고 이런 일도 아마 없었겠지요. 오히려 황교안 대표는 사실은 지난 총선 때 바른미래당 계열의 무슨 뭐 유승민이니 뭐 이런 쪽을 끌어들여서 전체적으로 힘을 키운다는 그런 목적이었겠지만 그 당시 뚜렷한 전투적 우파 혹은 확실한 우파들을 좀 소홀히 한 점, 그 부분은 지금 아마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의 책임이 좀 더 크지,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그 당시는 상황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고향에 내려오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나라를 진실된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 원팀 혁명위원회 부정선거방지대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 내용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18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사저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귀향 환영회 때 밝힌 인사말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요즘 황교안 대표를 보좌하는 변호사들이 몇 분 계십니다. 특히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에 황교안 대표가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죠. 거기에 몇 분의 법조인들, 구체적으로 변호사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황교안 대표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권오영 변호사도 그렇고 도태우 변호사도 그렇고 또 박주현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윤용진 변호사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에 노력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 윤용진 변호사가 최근 황교안 대표님을 보좌하는 윤용진 변호사 한 말씀 올립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최근에 일각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난 여론 이런 게 조금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황교안 대표님을 보좌하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별다른 능력도 없는 일개 변호사에 불과하지만 4.15 총선의 부정을 인식한 이후 양심상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4곳의 재검표 현장에 들어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초긴장 상태로 뛰어다녔습니다. 비정상 투표지 하나라도 더 찾아내려고요. 정말 힘들더군요. 대구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울산, 수원, 일산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사진을 찍는 일이요. 말씀드렸다시피 윤용진 변호사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검표 때 온갖 곳, 그러니까 울산도 가고 수원도 가고 일산까지 가서 그 적극적으로 재검표 현장에 들어갔던 그런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보상이 없어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잘난 것 없는 저라도 나서서 나라를 구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경선 당시
황 대표님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그분을 돕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우리나라에 엄청난 반중 에너지가 있음이 민족 정기가 살아있음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반중 메시지를 내는 것이 어떨까요? 대표님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합시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진정한 애국자구나. 그때부터 저는 매주 상경하면서 제 시간을 아낌없이 대표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나라에 제 시간을 바치는 것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참고로 이 국힘당 경선 당시에 반중 메시지라는 거는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강조한 몇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강조한 내용이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 그 부분을 가장 강조했고, 또 강조한 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 그런 문제,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역차별, 오히려 중국인들이 혜택 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당시 윤영진 변호사가 건의를 했구만요. 그때부터 저는 대표님이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시는데 제가 보탤 수 있는 힘을 모두 드렸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실망시켰다면 저는 그 즉시 상경하는 것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제가 충성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이니까요. 지금 황 대표님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해합니다. 당연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처럼 밖에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황 대표님을 도울 것입니다. 황 대표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상은 황교안 대표를 보호하고 있는 변호사 중에 한 분인 윤용진 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